여러분, 남성의 성기, 길이가 더 중요할까요? 굵기가 더 중요할까요? 지금 제 말을 듣고 순간적으로 심장이 철렁 내려앉으신 분도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남자의 자존심이자 부부관계의 행복, 더 나아가서는 건강과 경제적인 삶까지 연결되는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년 경력의 비뇨기과 전문의 김도연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수많은 남성 환자분들을 만나왔습니다. 누구는 길이가 짧다며 좌절하고, 누구는 굵기가 부족하다며 자신감을 잃고, 또 누구는 성관계 자체에 자신이 없어 아내와 갈등을 겪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남성의 성기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과학적 연구와 실제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단순히 궁금증 해소용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가정, 나아가 여러분의 지갑을 지켜드릴 수 있는 매우 실질적인 정보입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아마 여러분은 지금까지 믿어왔던 상식을 완전히 뒤집게 될 것이고, 동시에 훨씬 더 가성비 좋은 해결책을 손에 넣게 될 겁니다. 그 전에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면서 나만 몰랐던 진실이구나, 혹은 내 친구도 꼭 알아야겠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건 단순히 유튜버를 돕는 행동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누르는 그 클릭 하나가 누군가의 부부관계를 회복시키고, 누군가의 자존감을 되살리고, 심지어는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막아줄 수도 있는 선한 영향력이 될 수 있습니다. 남성이라면 한 번쯤은 이런 질문을 해봤을 겁니다. 여자는 대체 뭘 좋아할까? 길이가 길어야 만족할까? 아니면 굵기가 굵어야 좋아할까? 남자들끼리 술자리에서 나누는 농담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심각한 고민의 시작입니다. 저 역시 병원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선생님, 저는 길이가 좀 짧은데 괜찮을까요? 저는 굵기가 부족한 것 같아서 아내가 만족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 질문 속에는 단순한 신체적 고민을 넘어 남성의 자존심, 부부의 사랑, 삶의 행복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문제를 단순히 남성끼리의 잡담 수준이 아니라 과학적이고 의학적이고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풀어내겠습니다.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이제부터 우리가 들어갈 이야기는 아마 여러분이 지금까지 믿어왔던 상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함께 하신다면 단순히 크기와 굵기 논쟁을 넘어서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고 만족스러운 부부관계를 만들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까지 손에 넣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길이냐? 굵기냐? 이 오래된 논쟁의 답을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많은 남성들이 성기의 크기, 특히 길이에 집착할까요? 병원에서 상담을 하다 보면 대부분의 남성들이 첫 번째로 묻는 질문이 저 길이가 너무 짧은 건 아닐까요? 입니다. 길이가 짧으면 남성으로서 부족한 것 같고 파트너가 만족하지 못할까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건요, 정작 여성분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던지면 반응이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여성 환자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길이는 사실 크게 신경 안 써요. 오히려 너무 길면 아프거나 불편해요. 저는 굵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기서부터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납니다. 남자들은 길이에 집착하는데 여자는 굵기에 더
신경 쓴다는 것 즉 성기의 길이가 남성의 자존심이라면 성기의 굵기는 여성의 만족도와 직결된다는 이야기죠. 왜 남자들은 길이에 그렇게 민감할까요? 이건 진화 심리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고대부터 남성들은 자신이 강하고 유능한 번식 능력을 가진 존재임을 과시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눈에 잘 띄는 길이에 집착하게 된 겁니다. 숫자로 딱 떨어지게 비교할 수 있으니까요. 내가 더 크다라는 단순한 경쟁 구조가 남성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중요했던 겁니다. 하지만 여성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여성은 성관계를 통해 단순히 길이를 느끼는 게 아닙니다. 여성의 질 구조는 평균적으로 7에서 10cm 정도이고 실제로 감각이 예민한 부위는 앞쪽 5cm 이내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즉, 길이가 아무리 길어도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만족도는 일정 수준 이상에서는 차이가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여성들은 굵기를 더 선호한다고 말할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굵기가 클수록 질벽에 닿는 면적이 넓어지고 자극이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심리적으로도 채워진다는 안정감을 느끼게 됩니다. 제가 실제로 진료실에서 경험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40대 남성 어 씨는 늘 길이가 짧다는 고민 때문에 자신감을 잃고 있었습니다. 아내와 관계를 가질 때도 늘 미안한 마음이 앞섰죠. 그런데 우연히 아내에게 속마음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당신은 길이보다 굵기가 조금만 더 있었으면 좋겠어. 사실 길이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 말을 들은 순간 어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수십 년 동안 자신이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사실은 핵심이 아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쯤에서 눈치채셨나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상식은 사실 진실과는 다릅니다. 남성은 길이를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여성은 굵기를 더 중요하게 여긴다. 이 인지의 차이가 부부관계에서 수많은 오해와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더 생깁니다. 그럼 길이는 정말 의미가 없는 걸까? 그냥 굵기만 중요할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의학적으로 그리고 통계적으로 분명히 존재합니다. 실제로 세계 여러 나라에서 진행된 대규모 설문조사에서 여성들은 길이보다 굵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길이가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뜻은 아닙니다. 길이가 일정 수준 이하로 짧으면 분명 부부관계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즉, 길이는 기준선만 넘으면 된다. 그 이후부터는 굵기가 훨씬 더 결정적인 요소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아마 머릿속이 조금 복잡해지셨을 겁니다. 길이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굵기가 더 중요하다니. 그럼 나는 지금 어디에 해당하지? 스스로를 비교하고 평가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 영상은 여러분을 불안하게 만들기 위해 준비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제가 끝까지 함께하면서 지금까지 불필요하게 집착해온 부분을 내려놓게 해드리고 진짜로 관리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결코 어렵거나 비싼 치료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집에서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하고 가성비 좋은 방법들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는 실제로 연구에서 드러난 과학적 데이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여성들은 길이를 좋아할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만 과연 사실일까요? 2015년
영국 런던 대학교에서 3만 명이 넘는 남녀를 대상으로 진행한 대규모 설문조사가 있었습니다. 여성들에게 질문했습니다. 성관계에서 파트너의 성기 크기, 구체적으로 길이와 굵기 중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결과는 어땠을까요? 놀랍게도 길이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응답은 21%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굵기가 중요하다고 답한 여성은 무려 77%였습니다. 거의 4배 가까운 차이였죠. 이 결과는 단순한 통계 이상입니다. 여성들은 실제로 길이보다는 굵기를 통해 더 큰 만족을 느낀다는 사실을 보여준 겁니다. 여기서 또 흥미로운 연구가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진행된 실험에서는 3D 프린터로 다양한 크기와 굵기의 모형을 제작해 여성들에게 직접 만져보고 고르게 했습니다. 조건은 단 하나, 당신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크기를 선택해 보라는 것이었죠. 실험 결과 여성들이 선택한 평균 이상적인 길이는 13에서 14cm. 하지만 굵기는 평균보다 훨씬 두꺼운 모델이었습니다. 즉, 여성들은 길이는 평균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지만 굵기에서는 더 두꺼울수록 만족스럽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바로 길이는 충분 조건, 굵기는 결정 조건이라는 겁니다. 길이는 일정 수준만 넘으면 더 이상 큰 차이를 못 느끼지만 굵기는 조금만 차이가 나도 만족도가 확연히 달라진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더 충격적인 데이터가 있습니다. 2019년 한국에서 진행된 부부 성생활 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내들이 성관계에서 가장 불만족스러운 이유 1위는 남편의 테크닉 부족이었고 2위가 굵기 부족이었습니다. 길이가 부족하다는 응답은 오히려 5위 안에도 들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남성들이 평생 집착해온 길이는 사실 여성들에게 크게 중요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많은 남성들이 길이에 목숨을 거는 걸까요? 그건 바로 비교 때문입니다. 남자들은 언제나 비교 속에서 살아갑니다. 군대 샤워장에서, 친구들과의 대화 속에서, 심지어는 포르노 영상 속 배우들과 자신을 비교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왜 저만큼 크지 않을까? 라는 열등감을 갖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포르노 배우들은 극소수입니다. 실제로 세계 평균 남성 성기 길이는 발기시 12.9에서 13.5cm 정도에 불과합니다. 즉, 우리가 흔히 미디어에서 보는 것들은 평균이 아니라 비정상적으로 큰 소수의 사례라는 거죠.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평생 불필요한 열등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마치 키 170cm인 남성이 프로농구 선수들과 자신을 비교하며 평생 좌절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여기서 제가 한 환자의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30대 후반의 직장인 B씨는 늘 길이가 짧다는 고민으로 병원을 찾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11cm밖에 되지 않는다며 아내가 분명히 불만족할 거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싼 수술을 고민하고 있었죠. 하지만 제가 아내분을 따로 상담했을 때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남편 길이 때문에 불만을 느낀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남편이 자신감이 없어서 제대로 관계를 이끌어가지 못하는 게 더 문제예요. 여러분, 보이시나요? 실제로 문제는 길이가 아니라 심리적 자신감의 부족이었던 겁니다. 남성 스스로 길이에 집착하면서
자신감을 잃고 그것이 부부관계, 만족도를 떨어뜨린 것이죠. 이쯤에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성들은 길이보다 굵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길이는 평균 범위를 넘기면 큰 차이를 못 느낀다. 굵기는 만족도를 좌우하는 결정적 요소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남성의 자신감과 테크닉이다. 즉, 길이냐 굵기냐라는 단순한 이분법적 질문은 사실 진짜 핵심을 가리지 못합니다. 길이는 기준선만 넘으면 되고 굵기는 조금만 더 관리해도 만족도를 크게 높일 수 있으며 가장 중요한 건 자신감과 관계의 질이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그럼 나는 도대체 뭘 관리해야 하지? 걱정하지 마세요. 길이냐, 굵기냐 하는 이 오래된 논쟁. 사실 그 답은 남성, 성기의 구조를 이해하면 명확하게 풀립니다. 남성 성기는 크게 두 가지 주요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해면체 코퍼스, CAVERNOSUM, 두 번째는 요도 해면체 코퍼스, SPO앵그레마이오SUM입니다. 이 중에서 발기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분은 해면체입니다. 해면체는 마치 스펀지처럼 작은 혈관 공간이 빽빽하게 들어차 있는 조직입니다. 성적 자극을 받으면 이 혈관 공간에 피가 몰리면서 성기가 커지고 단단해지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건 길이와 굵기의 차이가 바로 이 해면체의 구조와 혈류량에서 결정된다는 겁니다. 길이는 기본적으로 뼈대, 즉 해면체의 길이에 의해 좌우됩니다. 쉽게 말해 성기가 자라는 청소년기에 이미 어느 정도 길이가 정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성인이 된 이후에 길이를 늘리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물론 수술적 방법이 있긴 하지만 위험성과 부작용이 크고 효과도 제한적입니다. 반면 굵기는 다릅니다. 굵기는 혈류량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같은 길이라도 혈류가 풍부하게 공급되면 훨씬 더 두껍고 단단하게 발기됩니다. 즉, 굵기는 고정값이 아니라 변동값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굵기가 훨씬 더 관리 가능한 요소인 이유입니다. 여기서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성기를 풍선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풍선의 길이는 제조될 때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풍선을 얼마나 크게 불어 올리느냐에 따라 두께는 달라집니다. 바람을 많이 넣으면 풍선이 팽창하면서 굵어지고 바람을 적게 넣으면 가늘어집니다. 남성 성기의 구조도 이와 똑같습니다. 길이는 태어날 때부터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반면 굵기는 혈류, 즉 얼마나 많은 바람을 넣을 수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남성 건강에서 가장 중요한 건 혈류 관리입니다. 혈압이 높거나 당뇨가 있거나 고지혈증이 있는 분들은 혈관이 좁아지고 딱딱해지기 때문에 성기에 피가 충분히 공급되지 못합니다. 그 결과 발기력도 떨어지고 굵기도 점점 줄어드는 겁니다. 제가 진료했던 환자 중 한 분은 50대 초반의 회사원이었습니다. 그분은 예전보다 발기가 약해졌다고 호소했습니다. 길이는 그대로인데 굵기가 점점 가늘어지는 걸 본인이 느낀 거죠. 검사를 해보니 고혈압과 고지혈증이 있었습니다. 혈관이 좁아지면서 성기로 가는 혈류가 줄어든 겁니다. 이 환자분이 약물 치료와 함께 생활 습관을 교정하자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몇 달 뒤 선생님, 예전보다 훨씬 단단하고 두꺼워졌습니다라고 직접 말씀하시더군요. 길이는 그대로였지만 혈류가 개선되면서 굵기가 확연히 달라진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남성 성기의 길이는 바꾸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굵기는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 열쇠가 바로 혈관 건강입니다. 혈관이 튼튼해야 성기로 가는 피가 원활하게 흐르고 그래야만 강하고 두꺼운 발기가 가능합니다. 결국 성기의 굵기는 남성 전신 건강이 바로미터이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늘 환자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성기의 굵기는 곧 혈관, 건강을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그렇다면 왜 여성들은 굵기를 더 중요하게 느낄까요? 이건 단순히 심리적 이유만이 아닙니다. 해부학적으로도 설명이 가능합니다. 여성의 질 내부는 특정한 신경 분포와 감각 포인트가 있습니다. 특히 질 입구에서 약 3에서 5cm 구간은 신경이 집중되어 있어 자극에 매우 민감합니다. 굵기가 두꺼울수록 이 구간에 더 넓고 강한 자극을 주게 되죠. 즉, 굵기가 크면 질벽 전체가 밀착되면서 만족도가 높아지는 겁니다. 길이가 길다고 해서 이런 자극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지나치게 길면 불편하거나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굵기가 적당히 크면 심리적 안정감과 신체적 만족감을 동시에 얻을 수 있는 거죠. 길이는 태어날 때 이미 정해지는 뼈대값이다. 굵기는 혈류와 건강, 상태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값이다. 혈관이 건강해야만 굵기와 발기력이 유지된다. 여성의 만족도는 굵기에 훨씬 더 크게 좌우된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길이냐, 굵기냐라는 논쟁을 살펴봤습니다. 여성들은 굵기를 더 중요시한다는 설문과 연구 결과도 보셨죠? 그렇다면 이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길이가 크면 뭔가 더 낫지 않을까? 아무리 굵기가 중요하다지만 길이가 길면 역시 유리하지 않을까?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진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그리고 실제 임상 결과를 놓고 보면 길이는 거의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먼저 여성의 신체 구조부터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여성의 질 깊이는 평균적으로 7에서 10cm 정도입니다. 그리고 성관계 시 실제로 민감하게 자극을 느끼는 부분은 질 입구에서 약 5cm 이내 구간입니다. 즉, 길이가 아무리 길어도 이 범위를 벗어나면 더 이상 큰 자극을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길이가 20cm인 남성이 있다고 해도 실제로 여성의 신경, 분포가 느끼는 구간은 5cm 이내입니다. 그 이상의 길이는 오히려 불편하거나 통증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바로 길이는 기준선만 넘으면 의미가 없다는 핵심 이유입니다. 2012년 미국에서 진행된 연구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관계 만족도를 조사했는데 길이가 13cm 이상일 경우 만족도 차이는 거의 미미했습니다. 하지만 굵기가 조금만 더 두꺼워질 경우 만족도는 20에서 30% 이상 급격히 높아졌습니다. 즉, 여성 입장에서 길이는 일정 기준 이상이면 차이를 못 느끼지만 굵기는 작은 변화에도 큰 차이를 느낀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남성들은 여전히 길이에 집착할까요? 그건 비교가 쉬운 숫자이기 때문입니다. 길이는 잴 수 있습니다. 내가 몇 센티미터다라고 말할 수 있죠. 하지만 굵기는 수치화하기 어렵고 발기력이나 혈류 상태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쉽게 비교할 수 없습니다. 즉, 남성들이 길이에 집착하는 건 실제로 중요한 요소라서가 아니라 단순히 비교하기 쉽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기서 제가 기억하는 환자 한 분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40대 중반의 C씨는 늘 길이가 짧다며 자신감을 잃고 있었습니다. 그는 인터넷에서 광고하는 성기 길이 연장 수술을 알아보고 있었죠. 하지만 제가 상담을 하면서 아내분에게 의견을 물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남편 길이가 짧다고 느껴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남편이 길이에만 집착하다 보니 자신감을 잃고 관계에 적극적이지 않은 게 더 힘들어요. 결국 이 부부의 문제는 길이가 아니라 심리적인 자신감 부족과 소통의 부재였던 겁니다. C씨가 상담과 생활습관 교정을 통해 자신감을 회복하자 오히려 부부관계가 훨씬 좋아졌습니다. 이쯤에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성의 질 깊이는 평균 7에서 10cm, 민감 구간은 5cm 이내, 길이는 일정 기준 이상이면 의미가 없다. 굵기는 작은 변화에도 만족도를 크게 좌우한다. 남성의 집착은 비교 가능한 숫자에 불과하다. 즉, 길이에 목숨을 거는 건 일종의 심리적 착각입니다. 우리가 믿어왔던 길이가 길어야 남자답다는 상식은 사실 허상에 불과한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진짜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만약 길이가 의미 없다면 우리는 무엇을 관리해야 할까? 여러분, 답은 명확합니다. 바로 굵기를 좌우하는 혈류 건강과 그보다 더 근본적인 남성의 자신감과 생활 습관입니다. 길이는 어차피 바꿀 수 없고 바꿀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굵기와 발기력은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리가 단순히 성생활 만족도를 넘어 전신 건강과 경제적 비용 절감으로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굵기를 유지하고 혈류 건강을 지키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많은 분들이 성기 건강을 단순히 성생활의 문제로만 생각합니다. 부끄럽지만 참으면 되지, 나이 들면 다 그런 거 아니냐 하고 넘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건 단순한 사생활 문제가 아닙니다. 성기 건강은 곧 혈관 건강, 그리고 혈관 건강은 곧 심장 건강, 뇌 건강, 경제적 건강으로 이어집니다. 제가 진료했던 50대 남성 D씨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은 몇 년 전부터 발기력이 점점 떨어지고 굵기가 얇아졌다고 호소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내와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시작됐습니다. 아내는 불만을 쌓아두다 결국 우린 더 이상 부부 같지 않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결국 D씨는 큰 돈을 들여 비뇨기과 치료와 보조제를 쓰기 시작했지만 이미 문제가 심각해진 뒤였습니다. 여러분, 이 과정에서 그가 쓴 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무려 8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정기적인 치료비, 각종 약값, 심지어 효과 없는 민간요법까지. 만약 그가 조금만 일찍 혈관 건강을 관리했다면 굵기를 유지할 수 있었고 부부관계도 지킬 수 있었고 수백만 원의 돈을 아낄 수 있었을 겁니다. 실제로 발기부전 치료 시장은 전 세계적으로 매년 수십조 원 규모입니다. 남성들이 길이를 고민하다가 정작 중요한 혈류 관리를 소홀히 해서 결국 나중에 막대한 치료비를 쓰게 되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커피 한 잔가, 즉 5,000원만 투자해서 혈관 건강을 관리한다면 평생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의 치료비를 아낄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늘 강조하는 성건강돈이라는 프레임입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이렇습니다. 성기 굵기가 점점 줄어드는 건
단순히 성생활의 문제가 아니라 혈관이 막히고 있다는 위험 신호라는 겁니다. 남성 성기는 우리 몸에서 가장 작은 혈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장이나 뇌혈관보다 훨씬 가늘죠. 그래서 혈관에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성기에 증상이 나타납니다. 굵기가 줄고 발기력이 약해진다는 건 이미 전신 혈관이 좁아지고 있다는 경고음일 수 있습니다. 즉, 오늘 성기 굵기가 줄었다는 건 내일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이 온다는 신호일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감이 오시나요? 성 건강을 소홀히 한다는 건 단순히 부부관계 만족도를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내 목숨과 지갑을 동시에 위협하는 일입니다. 제가 실제로 상담했던 한 환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성기 굵기가 줄어든 게 단순히 부끄러운 문제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근데 검사를 해보니 심혈관 질환 초기 증상이라고 하더군요. 만약 성기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일찍 검사를 받았더라면 큰 병을 막을 수 있었을 텐데요. 결국 그는 고가의 심혈관 치료를 받으면서 수천만 원을 쓰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현실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기 굵기 감소 혈류 문제, 전신 건강의 적신호 발기부전, 치료 시장은 수십조 원 규모 관리 실패, 돈 낭비 작은 생활습관 관리만 해도 수백만 원 이상의 비용 절감 가능. 성 건강은 곧 경제 건강이다. 길이에 집착하는 대신 굵기와 혈류 건강을 관리하세요. 그것이 곧 부부관계의 행복, 전신 건강, 그리고 여러분의 지갑을 지키는 길입니다. 먼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남성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나는 평균보다 짧은 것 같다는 생각에 자신감이 꺾였던 순간, 파트너 앞에서 벗기가 두려웠던 순간, 관계를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위축되어 버린 순간, 이런 심리적 압박은 실제 성기 크기와 상관없이 나타납니다. 즉, 객관적인 길이 굵기보다 주관적인 인식이 남성 자신감에 훨씬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거울, 자아미러 셀프라고 부릅니다. 자신을 다른 사람의 시선으로 바라보며 스스로를 평가하는 현상이죠. 남성들은 성기의 크기를 통해 나는 남자로서 충분한가?를 끊임없이 확인하려 합니다. 이게 바로 길이에 대한 집착의 본질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여성들은 그 크기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남성이 스스로 자존심을 잃으면서 정작 부부관계에서 중요한 자신감과 적극성을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국제성의학 저널에 발표된 한 논문에 따르면 남성이 성기 크기에 대해 불안감을 가질수록 발기부전, 조루, 성욕 저하 같은 문제가 동반될 확률이 2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즉, 크기에 대한 불안감이 단순히 기분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 기능 저하로 이어진다는 거죠. 이건 마치 운동선수가 경기 전에 나는 못할 거야 라고 자기 암시를 거는 것과 비슷합니다. 심리적 불안이 실제 성능 저하로 연결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여성들의 반응입니다. 여성들은 남편이나 파트너의 길이나 굵기를 세밀하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저는 남편이 자신감 있게 리드할 때 가장 매력적으로 느껴져요. 길이보다 중요한 건 얼마나 집중해 주는가예요. 성기가 크든 작든 자신감이 있으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즉, 여성들에게 매력적이고 만족스러운 파트너란 큰 성기를 가진 남성이 아니라 자신감 있고 소통이 잘 되는 남성이라는 겁니다. 제가 실제로 진료했던 환자
중 한 분이 떠오릅니다. 30대 후반의 이 씨는 평균보다 조금 짧은 성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늘 나는 작다라는 생각 때문에 관계에서 소극적이었고 아내의 눈치를 보느라 끝까지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아내는 당신이 날 원하지 않는 것 같다는 오해를 하게 됐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꼬였습니다. 남편은 길이 때문에 위축된 거였고 아내는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낀 겁니다.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부부관계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상담과 치료 후 이 씨가 스스로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자신감을 회복하자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길이는 그대로였지만 관계의 질은 눈에 띄게 개선되었습니다. 아내는 오히려 요즘 남편이 너무 달라졌다며 만족해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성기 크기보다 중요한 건 심리적 자신감입니다. 길이가 평균보다 짧아도 굵기가 조금 부족해도 자신감 있고 파트너를 배려하는 태도만 있다면 관계 만족도는 충분히 높아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길이냐, 굵기냐? 의학적 심리적 관점에서 답은 이미 나왔습니다. 길이는 기준선 이상이면 큰 의미가 없고 굵기는 만족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며 그보다 더 핵심은 남성의 자신감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굵기를 유지하고 강화하는 핵심은 바로 혈류 건강입니다. 혈류가 원활해야 발기도 단단하고 굵기도 유지됩니다. 그렇다면 혈류를 개선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음식과 영양 관리입니다. 비싼 약이나 수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먹는 식탁 위에서 성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열쇠가 숨어 있습니다. 1. 견과류. 작은 알맹이의 기적. 호두, 아몬드, 캐슈넛, 브라질너트 같은 견과류는 아르기닌이나 그레마이엔아이엔이라는 아미노산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습니다. 아르기닌은 우리 몸에서 산화질소에노 나이트릭 아크사이드를 생성하는데 이 산화질소가 바로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류를 원활하게 해주는 핵심 물질입니다. 쉽게 말하면 아르기닌은 혈관의 윤활유 역할을 합니다. 성기로 가는 혈류가 막힘없이 흘러야 해면체가 충분히 팽창하고 굵어질 수 있겠죠. 제가 환자분들에게 권하는 습관 중 하나는 매일 한 줌의 견과류입니다. 비싸지 않으면서도 남성 건강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최고의 간식입니다. 2. 토마토. 붉은색 항산화의 힘. 토마토에는 라이코펜 LYCOPENE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라이코펜은 혈관, 내벽의 염증을 줄이고 콜레스테롤이 쌓이지 않도록 막아줍니다. 즉, 혈관을 젊게 유지시켜 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익힌 토마토, 예를 들어 토마토 소스나 구운 토마토는 생으로 먹는 것보다 라이코펜 흡수율이 훨씬 높습니다. 파스타 소스, 오믈렛 위에 얹은 토마토, 토마토 수프,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식단에 추가하는 것만으로도 혈관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3. 마늘. 천연 혈관 청소부. 마늘은 예로부터 천연 비아그라라고 불릴 만큼 남성 건강에 좋은 음식입니다. 마늘 속에 들어있는 알리시네이엘LICIN 성분은 혈액을 묽게 하고 혈압을 낮추며 혈류를 개선합니다. 실제로 매일 마늘을 꾸준히 섭취하는 사람들은 심혈관 질환 위험이 낮다는 연구 결과도 많습니다. 생마늘이 부담스럽다면 구운 마늘이나 마늘즙을 활용해도 좋습니다. 4.
딸기와 블루베리, 작은 과일의 큰 힘딸기, 블루베리, 라즈베리 같은 베리류에는 플라보노이드 FLAVONOID가 풍부합니다. 플라보노이드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혈관을 보호하고 혈류 개선에 직접적으로 기여합니다. 하버드 대학 연구에 따르면 플라보노이드를 꾸준히 섭취한 남성은 그렇지 않은 남성보다 발기부전 위험이 10% 이상 낮았습니다. 작은 과일 몇 알이 여러분의 자신감을 지켜줄 수 있다는 이야기죠. 수박, 여름철 천연 보충제. 여러분, 수박이 단순히 시원한 과일이라고 생각하셨나요? 사실 수박에는 시트룰린 CITRULLIN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시트룰린은 아르기닌과 비슷하게 혈관을 확장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박은 천연 비아그라라고도 불립니다. 여름철에 수박을 자주 먹는 것만으로도 발기력과 굵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6. 생선, 오메가-3 지방산에 흰 연어, 고등어, 참치 같은 등푸른 생선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오메가-3는 혈액을 맑게 하고 혈관을 유연하게 만들어줍니다. 이건 단순히 성 건강뿐만 아니라 심장과 뇌 건강까지 동시에 지켜줍니다. 즉, 주 2에서 3회만 등푸른 생선을 섭취해도 성기 굵기뿐 아니라 전신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 더 드리고 싶습니다. 성 건강에 좋은 음식을 챙겨 먹는 건 단순히 남성의 자존심을 위한 게 아닙니다. 그건 곧 여러분이 지갑을 지키는 투자입니다. 비싼 약, 수술, 치료비를 쓰지 않기 위해 매일 식탁에서 작은 선택을 하는 거죠. 정리해 보겠습니다. 견과류, 혈관 윤활유, 토마토, 혈관 젊음 유지, 마늘, 천연, 혈관 청소부, 베리류, 항산화, 보호막, 수박, 천연 비아그라, 생선, 오메가-3 혈관 보호제. 여러분, 이 음식들은 마트에서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가성비 최고의 남성 건강 비밀, 병기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음식만 바꿔도 혈류와 굵기가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보셨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진짜 변화는 운동과 생활 습관에서 완성됩니다. 왜냐하면 혈류를 개선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 바로 몸을 직접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1. 스쿼트. 남성 건강의 왕 스쿼트는 단순한 하체 운동이 아닙니다. 하체 근육은 우리 몸 전체 근육의 70% 이상을 차지합니다. 스쿼트를 하면 혈액순환이 강력하게 촉진되고 테스토스테론, 남성 호르몬 분비도 늘어나게 됩니다. 실제로 주 3회 하루 15분만 꾸준히 스쿼트를 한 남성들은 발기력이 향상되고 성기 굵기도 개선된 사례가 많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늘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체 운동은 곧 발기력 운동이다. 여러분, 오늘부터 당장 하루 10번이라도 스쿼트를 시작해 보세요. 2. 케겔 운동. 은밀한 근육 강화법. 케겔 운동은 원래 여성의 요실금 치료를 위해 개발된 운동입니다. 하지만 남성에게도 엄청난 효과가 있습니다. 케겔 운동은 골반 저근이라는 근육을 강화하는데 이 근육은 발기와 사정을 조절하는 핵심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해 성기를 안에서 받쳐주는 힘줄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죠. 방법은 간단합니다. 소변을 보다가 중간에 멈추는 느낌으로 하복부와 엉덩이 사이 근육을 조여줍니다. 5초간 조였다가 5초간 풀고 하루 3세트만 해도 눈에 띄는 효과가 있습니다. 꾸준히 하면 발기가 단단해지고 굵기도 유지될 뿐만 아니라
조루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3. 유산소 운동. 혈관 청소기 굵기를 좌우하는 건 결국 혈류입니다. 따라서 혈관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게 필수입니다. 여기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유산소 운동입니다. 빠르게 걷기, 달리기, 수영, 자전거 타기 같은 운동은 심장과 혈관을 튼튼하게 만들어 성기로 가는 혈류를 개선합니다. 특히 하루 30분, 주 5일만 꾸준히 해도 발기부전 위험이 40% 이상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4. 체중 관리. 굵기의 숨은 적. 뱃살.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배가 나오면 남성의 힘도 꺾인다. 실제로 복부 비만은 남성 건강에 최대적입니다. 뱃살이 늘어나면 혈액순환이 나빠지고 남성 호르몬이 줄어들면서 발기력도 떨어지고 굵기도 약해집니다. 게다가 뱃살은 단순한 지방이 아니라 호르몬 공장입니다. 지방세포에서 에스트로겐 여성 호르몬이 분비돼 남성 호르몬을 억제합니다. 그 결과 자신감은 줄고 성기 굵기도 점점 줄어드는 겁니다. 따라서 허리둘레를 관리하는 것은 곧 굵기를 지키는 일입니다. 5. 흡연과 음주. 혈관의 암살자 담배는 혈관을 좁게 만들고 음주는 남성 호르몬을 억제합니다. 특히 흡연은 발기부전 위험을 2배 이상 높이는 최악의 습관입니다. 담배는 성기의 적이라는 말을 꼭 기억하세요. 술은 적당히 즐기되 과음을 피해야 합니다. 과음은 순간적으로 혈류를 확장시키지만 장기적으로는 호르몬 불균형을 불러오고 발기력을 떨어뜨립니다. 6. 수면. 침대 위의 진짜 비밀. 여러분, 성기 굵기와 발기력은 수면과도 직결됩니다. 밤에 깊은 잠을 잘 때 테스토스테론이 분비되는데 수면 부족이 지속되면 남성 호르몬 수치가 급격히 떨어집니다. 하루 6시간 이하로 자는 남성은 발기부전 위험이 2배 이상 높아진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즉, 늦게까지 스마트폰을 붙잡는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굵기를 갉아먹는 셈이죠. 여러분, 정리해 보겠습니다. 스쿼트 발기력 강화, 케겔 운동 굵기 유지 앤드, 조루 개선 유산소 운동 혈관, 청소 체중 관리 호르몬 균형, 금연절주 혈관 보호 숙면, 테스토스테론 충전. 이건 모두 돈이 들지 않습니다. 특별한 장비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생활 습관의 작은 변화만으로도 굵기와 자신감을 충분히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길이는 일정 기준만 넘으면 의미가 없다는 사실. 여성의 신체 구조상 7에서 10cm면 충분하고 실제로 민감한 부위는 지립구 5cm 이내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즉, 길이가 아무리 길어도 만족도와는 큰 상관이 없습니다. 둘째, 굵기는 만족도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라는 점. 굵기가 두꺼울수록 질벽과의 접촉 면적이 넓어지고 여성들이 더 강한 자극과 안정감을 느낍니다. 굵기는 혈류 상태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관리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셋째, 자신감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사실. 길이나 굵기보다 더 중요한 건 남성이 얼마나 자신감 있고 적극적으로 관계에 임하느냐입니다. 여성들은 크기보다 태도와 소통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넷째, 성 건강은 곧 경제적 건강이라는 점. 성기 굵기가 줄고 발기력이 약해지는 건 단순한 사생활 문제가 아니라 혈관 건강의 적신호입니다. 이를 방치하면 결국 심혈관 질환으로 이어지고 치료비로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이 새어나갑니다. 반대로 매일 식습관과 생활 습관을 관리하면
건강도 지키고 돈도 아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답은 명확합니다. 길 위에 집착하는 건 시간 낭비이자 심리적 착각입니다. 굵기를 지키는 건 혈류 관리와 생활 습관 개선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자신감과 파트너와의 소통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를 통해 혹시 마음속 깊이 있던 불안이 조금이라도 줄어들었나요? 나는 충분하다는 확신을 조금이나마 갖게 되셨나요? 그렇다면 이 영상은 이미 제 역할을 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구독 버튼을 누르는 건 단순히 유튜버를 돕는 게 아닙니다. 그건 누군가의 자존감을 살리고 부부관계를 회복시키며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막는 선한 영향력입니다. 이 영상을 공유하는 순간 어쩌면 한 친구의 고민이 사라지고 한 가정의 행복이 되살아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바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저는 20년 경력의 산부인과 전문의 김미숙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